여기 러시아에서 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번 여행은 절친과 함께 시작한 세계 일주였는데요. 벌써 4나라째 넉 달을 함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친구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마는데요. 결국 그녀는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 한국에 홀로 남겨지고 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녀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홀로 남겨진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동네 카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도 오늘도 계속 눈에 밝혔던 초록빛 음료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문제는 키오스크였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읽지 못하는 그녀 앞에 놓인 화면은 그야말로 암호 해독 수준이었죠. 영어 버튼을 겨우 찾아 눌렀지만 실수로 화면이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주문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받아든 음료는 말차 아이스크림에 콩과 시리얼이 잔뜩 올라간 낯선 조합이었는데요. 한 입 먹어본 그녀는 예상치 못한 단맛에 눈을 크게 뜨고 맙니다. 말차가 너무 달아서 깜짝 놀랐다며 콩 대신 시리얼을 더 넣었으면 스무디처럼 훨씬 맛있었을 거라는 나름의 평가까지 내놓는데요. 음료 하나에 이미 진이 다 빠졌지만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독특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해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었지만 SNS에서 이 특이한 외관 하나만큼은 익히 들어봤다는데요. 완벽한 각도를 찾겠다며 건물 주위를 몇 바퀴나 돌던 그녀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한 가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와 손녀처럼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당연히 가족일 거라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그저 같은 걸 좋아하는 팬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날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한 우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안무가의 비공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Это программа Кейтлин Уотсон. Просто. Для меня это вот если нужно было бы выбрать одного хореографа, которого ты будешь танцевать и больше никого не видеть, больше никого не учиться, это была бы она. Короче, вообще, это чисто случайность, что я туда иду. Так что я и Кейтлин Уотсон в одной стране, в одном городе, а он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цитирую, well-experienced movement artist. Ни одно из этих слов под меня не подходит.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Вика, 4 годика в танцах. Извините, что я сюда пришла. Но, поэтому я приготовилась позориться. 전 세계에서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워크숍이 열리는 도시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친 그녀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국의 전통마을 북촌이었습니다. 영상에서만 보던 붐비는 골목을 기대했지만 정작 그녀가 마주한 건 한적하고 조용한 풍경이었는데요. 북촌 한옥마을을 마무리하고 강남으로 넘어간 그녀는 콘셉트 스토어를 찾겠다며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다 마침내 한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5층짜리 건물 하나에 SNS에서만 보던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전부 모여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서도 본 적 있는 브랜드였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건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원하던 걸 발견했을 때의 그 성취감이 낯선 도시를 혼자 여행하는 재미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건축 탐방을 마친 그녀가 다음으로 도전한 건 다름 아닌 등산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타워였는데요.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Поднимаемся с вами на Сеульскую башню. Телевизионную, наверное. Вот такой чекпоинт мы с вами имеем. Потому что ощущение... Я думала, что у меня ощущение переполненности от какого-то визуального шума, от движухи, от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будет в Китае. Но по факту в Китае было так тихо и совершенно нелюдно в Шанхае. А вот в Сеуле как раз все то, чего я ожидала. Все равно по вайбу и культуре, конечно, Сеул мне больше нравится. 오히려 사람 많기로 유명한 상하이보다 서울이 더 붐빈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연인들의 자물쇠가 빼곡히 걸린 전망대를 지나 조금 더 깊은 산길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앞에서 걸어오던 한 어르신이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자 숲속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양이 2마리가 쏜살같이 뛰어나온 것인데요. 매일 밥을 챙겨주는 사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챈 그녀는
이 훈훈한 광경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었지만 한국은 초상권에 매우 엄격한 나라라 함부로 사람 얼굴을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허기가 찾아온 그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그녀는 밥과 면 위주인 아시아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Во-первых, я не люблю азиатскую. В целом, вот это вот рис и лапша, я вообще не могу это есть. Меня уже... Потому что я это не ем. У меня все равно из ушей это лезет. Но найти что-то белковое, да, то есть курица, что-то мясное. А во-вторых, когда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я это нашла, там этой курицы, ну, не знаю, 5 грамм. 고기를 찾아도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러 번 아쉬움을 토로하던 그녀는 관광지 한복판에서 낯익은 냄새를 발견하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바로 케밥이었죠. 가격을 확인한 그녀는 10,000원, 러시아 돈으로 환산해도 부담 없는 가격에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역만리 타국에서 마주친 익숙한 음식 하나가 그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던 그녀는 우연히 같은 러시아 출신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 한국의 유명 대학교로 향합니다. 수많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고 흔히 한국의 하버드라 불릴 만큼 위상이 높은 학교라는 설명을 들으며 Короче, вот я не шарю вообще за Корею, за Сеул, но мы встретили здесь подружку из России внезапно, и она нас привела в какой-то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у, во-первых, он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но тут снималась, видимо, по ее словам, куча дорам. Это университет, один из лучших в Корее в целом. Типа американский Гарвард. Фу-то, блин, корейский Гарвард. 그녀는 캠퍼스 곳곳을 신기한 듯 둘러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명문대 캠퍼스를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구경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낯선 경험이었다는데요. 이어 두 사람은 길거리 노점에서 인형 뽑기 게임에 도전하는데요.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깔깔대며 웃는 모습에서 낯선 여행길에서 만난 우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두 사람은 영어 메뉴판 하나 없는 그야말로 현지인들만 가득한 한 식당에 들어서게 됩니다. Вот мы зашли в какое-то рандомное место, где нихуя не было написано, мы такие, ну идем. Вот меню, нихуя на английском, мы нихуя не понимаем. То все понятно, рамен написано было. Ну, значит, тут, когда мы зашли, не было, были только Мужики. такие вот прям вот около. Значит, здесь есть вот такая вот сковородка, там была куча иероглифов, это какое-то, нам уже что-то принесли. 자리에는 온통 남성 손님들 뿐이었고 두 사람은 이 낯선 공간에서 유일한 외국인 여성이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던 그녀들에게 다가온 건 다름 아닌 가게의 사장님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설명을 이어가던 사장님은 손짓으로 재료를 하나씩 넣는 순서를 알려주고 아직 손대지 말라며 두 사람을 살짝 제지하기까지 하는데요. 마치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지도받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며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 사장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젓가락을 대지 못했다는 이 에피소드에서 무뚝뚝해 보여도 손님을 자식처럼 챙기는 한국인 특유의 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유독 높은 전망대의 난간 앞에서 고소공포증까지 느꼈다는 그녀인데요. 그런데 등산로 끝자락에서 마주친 낯선 기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는 그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순식간에 뽀송뽀송해질 수 있는 이 무료 건조 시설을 보며 등산객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나라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르고 맙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던 그녀는 우연히 지하보도 안으로 들어섰다가 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책상과 의자, 심지어 칠판까지 놓여있는 낯선 공간을 발견한 것인데요. 도대체 이곳이 학교인지 사무실인지 알 수 없어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이곳이 정확히 무슨 용도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변을 걷던 그녀는 또다시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테이블마다 조명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책이 가득 든 상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이 모든 공간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지하보도의 그 낯선 방도, 강변의 이 상자들도 전부. Блин, я в ахуе с этого города просто. Во-первых, я сначала была в ахере от того, что здесь стоят отдельные сиденья, рядом столики,
на столиках фонарики, и рядом ящички с книжками. Я помню, бля, я просто в ахере. Это оказалась типа ули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ну как бы алло, да? Библиотека.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Если что, это вот под мостом, да? Под мостом. Вот что вы представляете, когда под выражением «под мостом»? Что там может происходить? Ну, явно нет. Я просто в офиге. Я стараюсь говорить, что я не в ахуе, но я в ахуе.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노지 도서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낸 한마디는 이날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점 창문에 방범창이나 창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그런데도 아무도 훔쳐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책이 든 상자를 그대로 길거리에 두어도 창살 하나 없는 매장을 그대로 열어두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 자기 나라였다면 감시 카메라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라며 고개를 젓는 그녀에게 한국은 그렇게 낯선 언어와 낯선 얼굴들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이는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홀로 남겨졌던 첫날의 당혹감은 어느새 이 도시에 대한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하보도 한 켠에도 강변의 벤치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는 나라. 우리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일 뿐이지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방인의 눈에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뜻밖의 선물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